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가? 은퇴 후 3년 차, 한 남성이 자식에게 전화를 끊고 난 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걸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목소리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시간은 많아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자식 생각, 건강 걱정, 돈 문제, 그리고 배우자와의 거리까지. 오늘은 6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행동이 노후를 어떻게 바꿔버릴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처음엔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번, 4번이 되자 자식의 목소리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가? 그는 몰랐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집착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60대 이후 가장 흔한 실수는 자식에게 삶의 중심을 모두 두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면 역할이 줄어듭니다. 직장에서의 자리도 사라지고 사회적 관계도 느슨해집니다. 그 빈자리를 자식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이 계속 확인과 통제로 이어지면 관계는 점점 부담이 됩니다. 어느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애들이 연락을 안 해.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일주일도 연락이 없어. 그런데 통화 기록을 보니 하루에 4번씩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말하면 바빠도 엄마한테 연락은 해야지 라고 서운해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비어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노후의 목적이 아니라 노후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자주 연락하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격주에 한 번. 조언을 하기 전에는 먼저 묻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필요하면 말해라. 이 한 문장이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자식과의 거리를 조금 두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착을 줄이면 오히려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6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2번째는 건강을 미루는 것입니다. 아직 괜찮다.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가 오래가고 잠이 얕아지고 소화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병원 가는 일을 귀찮은 일로 미루다 보면 작은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높네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글쎄요, 몇 년 전부터 좀 어지럽긴 했는데 참았어요. 참으셨다고요? 이 정도면 뇌졸중 위험이 있었어요. 그는 그제야 놀랐습니다.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60대의 몸은 50대와 다릅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통증도 오래 갑니다. 건강을 방치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을까 걱정되어 차라리 모른 척합니다. 또 하나는 귀찮음입니다. 검사 예약, 운동, 식단 관리. 번거롭다고 미룹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30분 걷기, 정기적인 검진, 식사 시간 지키기, 속도를 늦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노후의 선택이 아니라
기반입니다. 건강을 방치하면 다른 모든 계획이 멈출 수 있습니다. 작은 통증도 기록해두면 패턴이 보입니다. 물 마시는 습관만 들여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병원 가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정기 검진 일정을 달력에 미리 적어 두십시오.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보십시오. 건강은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치하지 않으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대의 건강 관리는 회복이 아니라 유지입니다. 젊을 때 고생해서 모은 돈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돈 과시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나는 아직도 여유 있다. 자식들한테 집도 해줬다. 겉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돈은 과시의 도구가 아니라 안정의 자산입니다. 한 남성이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준비가 다 됐어. 애들 걱정도 없고 여유도 있어.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노후 준비가 부족했고 누군가는 자식 문제로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 이후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돈을 자랑하면 주변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선이 생깁니다. 도움을 요청받는 상황도 늘어납니다. 관계가 돈의 크기로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직 괜찮은 사람으로 증명하려는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하지만 과시는 결국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의 돈은 쓰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은 안전망이지 우월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이야기는 필요할 때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상황을 과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 계획을 배우자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돈을 드러내기보다 관리 계획을 정리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후의 선택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은퇴 후 가장 오래 마주하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은 점점 짧아집니다. 같은 집에 오래 살다 보면 말이 줄어듭니다. 존재가 익숙해지고 고마움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집 안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때 사소한 말투 하나가 상처가 됩니다.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뭐가 힘드냐? 이 말은 상대의 시간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한 아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TV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해봤자 기분만 나빠지니까요. 그럼 대화는 하세요? 필요한 말만 해요. 밥 먹어요. 병원 가야 해요. 그 정도요. 이게 바로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무시입니다. 60대 이후의 부부관계는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각자 살던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중 일부만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생활 방식, 속도, 습관이 다른 두 사람이 24시간 부딪힙니다. 작은 무시가 쌓이면 큰 거리가 됩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 이 한마디가 쌓이면 관계는 조용히 금이 갑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존중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무시하는 태도는 노후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한 번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주말에 뭐 하면 좋을까요? 결정을 함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일상의 결정에 배우자를 포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셋째,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조정할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시가 반복되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따로 살게 됩니다. 존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투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존중이 쌓이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용하지만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나이에 힘들다는 말은 못하지. 많은 60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버티는 습관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말하지 않는 것, 경제적으로 불안해도 티 내지 않는 것, 이 나이에 무슨 도움을 받느냐, 이 생각이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물었습니다. 왜 친구들 안 만나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 그래도 나가보세요. 괜찮아. 나 혼자도 잘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더 좁아집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는 줄어듭니다. 연락하던 사람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자존심이 앞섭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연결이 생존입니다. 사람과의 접점이 줄어들면 마음도 좁아집니다. 생각은 반복되고 감정은 갇히고 세상은 점점 작아집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적절히 기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모임에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동호회 하나라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요즘 좀 힘들다. 이 한마디를 꺼내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한 사람에게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산책 한 번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혼자 버티는 대신 조금 기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너짐을 막아줍니다. 노후는 혼자 완주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속도를 조절하며 가는 길입니다. 도움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6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 건강을 미루지 않는 것, 돈을 과시하지 않는 것, 배우자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 버티지 않는 것.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이 5가지는 당장의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노후의 방향을 바꿉니다. 노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관계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재정비의 시기입니다. 관계의 거리를 다시 정하고 몸을 돌보고 돈을 지키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도움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태도 하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70대의 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행동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은 시간을 다시 설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설계하면 됩니다.